우리 시대의 가장 거대한 감옥에는 창살도, 벽도, 자물쇠도 없습니다. 그 감옥은 미소와 칭찬, 그리고 좋아요로 지어져 있습니다. 꾸며진 외모와 필터, 수없이 연습한 말들로 세워진 보이지 않는 감옥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 옷을 입고 세상 밖으로 나섭니다. 그리고 약속이라도 한 듯 모두가 똑같은 가면을 씁니다. 유능한 전문가, 균형 잡힌 사람, 언제나 긍정적인 친구, 모든 고통을 초월한 듯한 성숙한 영혼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완벽한 모습 뒤에는 누구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는 무언가가 숨어 있습니다. 텅 빈 공허함, 풀리지 않는 긴장감, 그리고 작은 틈이라도 보이면 터져나오려는 어두운 이면이 질식된 채 숨어 있습니다. 이 어두운 이면이야말로 진짜 나입니다.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 당신이 만들어낸 그 어떤 가면보다도 훨씬 더 현실적인 당신의 모습입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소수의 사람만이 인정할 용기를 가졌던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당신의 정체성이라고 굳게 믿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은 진짜 당신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단지 사회의 틀에 맞게 길들여진 당신의 영혼, 그저 한 버전에 불과합니다. 융이 페르소나라고 불렀던 이 개념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제 기능을 하기 위해 쓰는 일종의 사회적 가면입니다. 이 가면은 우리가 자식, 부모, 동료,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무리 없이 수행하도록 돕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면과 자기 자신을 혼동하기 시작하고 이 가면이 곧 나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믿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곳, 그 지하에서 고동치고 있는 그림자와의 연결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단순히 심리학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실제하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너무나 부끄럽고 추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겨 외면해온 모든 것입니다. 억압된 욕망, 표현하지 못한 분노, 애써 부정한 질투심,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 그리고 가장 수치스러운 충동들까지 모두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들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마음속 깊은 곳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만성 피로 속에서, 이유 모를 불안감 속에서, 갑작스러운 감정 폭발 속에서, 그리고 자꾸만 반복되는 불행한 인간관계와 들키고 싶지 않은 두려움 속에서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일랜드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그의 불후의 명작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이 내면의 역학을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포착했습니다. 주인공 도리언은 완벽하게 아름다운 외모를 영원히 유지하는 대신 자신의 추악한 내면과 죄악의 흔적들이 비밀스러운 초상화에 대신 그려지게 합니다.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잔인한 행동을 저지를 때마다 늙고 추해지는 것은 그의 얼굴이 아니라 숨겨진 초상화였습니다. 도리언처럼 오늘날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자신의 내면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대외적인 이미지, 즉 페르소나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외면하고 통합하지 못한 내면의 어두운 부분은 우리 자신을 안에서부터 좀먹게 됩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만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고 의식의 빛을 비출 때만이 가능하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위한 유일한 출발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페르소나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회적 가면은 분명 우리 삶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절박한 외침입니다. 당신이 자신의 아름답고 도덕적이며 받아들여질 만한 측면만을 고집하는 한 당신은 결국 스스로가 부정하고 외면했던 바로 그 어두운 측면에 의해 지배당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당신의 내면을 향한 정직한 마주함의 초대장입니다. 필터 없이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직 우리 스스로에게조차 숨겨왔던 내면의 초상화를 들여다볼 용기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완벽한 이미지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을 위로하는 쉬운 해답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대신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준비되었다면 가면이 찢어지는 순간 비로소 시작되는 진짜 자유의 서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페르소나는 우리가 생존을 위해 정교하게 구축한 하나의 전략적 표현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를 개인과 사회 사이의 타협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지기 위해 우리가 입는 일종의 갑옷인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페르소나는 너무나도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하고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소속감을 안겨줍니다. 비록 그 사랑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닌 잘 만들어진 외면에만 향하는 것일지라도 우리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 페르소나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형성됩니다. 우리는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하고 무리에 끼기 위해서는 침묵해야 하며 놀림을 피하기 위해서는 진짜 감정을 숨겨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점차 자신의 표현을 편집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사회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신을 조율하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받기 더 쉬운 버전의 나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이 버전의 나와 실제 나를 혼동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이미지가 곧 나 자신이며 나의 가치는 이 가면을 얼마나 완벽하게 연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믿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를 지켜주던 갑옷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으로 변모합니다. 페르소나는 더 이상 사회적 역할에 그치지 않고 끊임없는 압박이 됩니다. 당신은 항상 통제력을 유지해야 하고 완벽한 이미지를 지켜야 하며 올바른 목소리, 톤과 자세, 적절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스스로를 24시간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정해진 각본에서 벗어나면 극심한 죄책감과 수치심, 실패감을 느낍니다. 페르소나는 흠결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벽함만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결국 삶을 사는 것을 멈추고 끊임없이 연기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의 페르소나에 부합하지 않는 모든 것,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모든 감정과 생각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정신의 가장 어두운 곳, 바로 그림자 속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많이 억압할수록 당신의 고통은 더욱 깊어집니다. 그 누구도 영원히 가면만을 쓴 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언 그레이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페르소나의 극단적인 화신입니다. 아름답고 매력적이며 흠잡을 데 없는 그는 사교계의 아이콘이 됩니다. 하지만 비밀의 방에서는 숨겨진 초상화가 흉측하게 일그러져 갑니다. 그가 외면한 모든 충동, 이기적인 행동, 비겁함, 그리고 스스로 인정하기를 거부한 모든 사악함이 초상화에 흡수됩니다. 결국 그 분열이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말입니다. 당신처럼 그 역시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을 영원히 숨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것도 대가 없이 억압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미지의 노예가 되는 순간 당신의 성장은 멈춥니다. 변화한다는 것은 곧 가면을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거절당할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이 갉아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그저 모든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편을 택합니다. 하지만 이 가면이 결코 해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진정한 자신에게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커져만 가는 내면의 공허함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 진실은 어떻게든 터져나올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불안, 무기력, 분노, 혹은 자기 파괴적인 행동의 형태로 말입니다. 꿈속에서 혹은 소리 없는 무너짐 속에서라도 말입니다. 페르소나는 당신을 비난으로부터 지켜주고 박수갈채를 안겨줄 수는 있지만 결코 당신에게 평화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전환점은 바로 그 어두운 공간, 당신이 의식의 구석으로 쓸어담고 잊어버리려 했던 모든 것이 쌓여있는 그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의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이 보관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당신이 연기하도록 배운 그 완벽한 캐릭터를 위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이 어두운 지하실로 밀려났습니다. 칼 융은 이 공간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그림자는 상징적인 발명품이나 난해한 공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정신 안에 살아 숨쉬고 고동치며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실제적인 구조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억압하고 부정하고 숨겨왔던 당신 인격의 모든 측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억눌린 분노, 파괴적인 충동, 금지된 욕망, 고백하지 못한 질투, 비밀스러운 오만함, 억압된 성적 욕구, 마음의 상처, 깊은 슬픔, 채워지지 않는 결핍감, 그리고 소리 없는 잔인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깨끗한 이미지와 맞지 않는 모든 것이 그곳으로 숨겨진 초상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여기에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이 가진 천재성이 있습니다. 도리언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젊음,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는 데 집착한 나머지 보이지 않는 계약을 맺습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든 것, 자신의 완벽함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모든 것이 초상화에 투영되도록 말입니다. 늙어가는 것은 초상화이고 모든 행동의 결과를 짊어지는 것도 초상화입니다. 도리언은 세상의 눈앞에서 가볍고 매혹적이며 선망의 대상이 되어 살아가는 동안 그의 영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썩어 문드러져 갑니다. 하지만 그 초상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락방에 숨겨진 채 도리언이 되기를 거부한 모든 것에 침묵하는 증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초상화처럼 당신의 그림자 역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무시하면 할수록 그림자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림자는 결코 무해하지 않습니다. 융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운명이 되어 당신에게 돌아온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무의식적인 행동, 감정적인 습관, 타인에 대한 편견, 그리고 과도한 반응 속으로 스며듭니다. 사소한 일에 불같이 화를 낼 때, 잘 되어가던 관계를 스스로 망쳐버릴 때, 중요한 일을 끊임없이 미룰 때, 논리적인 이유 없이 누군가에게 갑작스러운 혐오감을 느낄 때, 그것은 보통 그림자가 수면 위로 나오려고 애쓰는 신호입니다. 그림자는 침묵 속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리를 유혹합니다. 억압된 모든 것은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묻어버리려고 애쓰는 것에 기묘한 매혹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종종 자기 파괴적인 행동에서 쾌감을 느끼는 이유이며 당신을 파괴하는 패턴을 반복하는 이유이고 왜 그랬는지 이해조차 하지 못한 채 행동한 후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훨씬 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림자가 너무 오랫동안 부정당하면 그것은 타인에게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내면에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을 외부 세계에서, 즉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서 혐오하는 공격성, 오만함, 이선 등은 보통 당신 자신의 그림자 속으로 추방된 측면들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스스로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세상과의 전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비극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비극과 같습니다. 초상화는 썩어 문드러지고 있지만 당신은 그것이 그곳에 없는 척합니다. 계속해서 미소를 짓고 좋은 옷을 차려입고 SNS에 긍정적인 글거를 올리는 동안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언이 마지막 붕괴의 순간까지 자신의 진실을 부정했던 것과 달리 융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했습니다. 힘들고 불편하지만 우리를 깊은 해방으로 이끌어줄 길, 바로 통합의 길입니다. 인간 정신의 가장 큰 비극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분열입니다. 당신의 실제 모습과 당신이 연기하는 모습 사이의 내적 파열, 당신이 보여주는 것과 숨기는 것 사이의 단절, 미소 짓는 얼굴과 내면에서 비명을 지르는 목소리 사이의 깊은 간극입니다. 칼 융은 이 심연을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림자를 더 많이 억압할수록 영혼의 분열은 더욱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도리언 그레이는 이 분열의 완벽한 상징입니다. 겉으로 그는 흠집 하나 없이 거의 신처럼 아름답고 젊으며 매력적인 모습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내면에서 그의 영혼은 산산조각이 납니다. 거짓말을 할 때마다, 누군가를 조종하고 잔인하게 대할 때마다 숨겨진 초상화가 그 대가를 흡수합니다. 그는 타인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영원한 방어 상태로 살아가게 됩니다. 진정한 공포는 세상에 들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들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분열은 끊임없는 긴장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항상 내적 갈등을 겪고 스스로와 싸우며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지쳐있는 이유입니다. 얼굴의 가면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림자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더 잔인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분열이 정상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숨기는 것에 익숙해지고 조각난 상태에 적응하며 감정을 검열하고 말을 통제하며 자발성을 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균형의 정상화는 그것을 결코 덜 파괴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붕괴와 실존적 공허함, 감정적 질병을 위한 비옥한 토양이 될 뿐입니다. 융은 억압된 모든 것은 결코 죽지 않고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표현되지 못한 당신의 분노는 만성적인 냉소주의가 될 수 있고 부정된 질투심은 독이 든 수동성으로 억눌린 결핍감은 감정적 의존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서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것은 가면을 쓴 채 종종 당신 자신을 향해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은 관계를 망치고 이룩한 것을 파괴하며 가장 원하는 것을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림자는 존재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의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폭력적으로 자신을 드러낼 것입니다. 혹시 나중에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 잔인해서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 같은 말을 내뱉은 적은 없습니까? 당신이 가장 원했던 것을 정확히 망가뜨리는 태도를 보인 적은 없습니까? 이것들은 모두 내면의 분열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도리언과 달리 우리는 다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 길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다시 온전해지는 깊은 과정, 정신의 파편화된 조각들을 통합하는 여정입니다. 당신이 이미지 유지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사는 것을 멈춥니다. 그저 유지할 뿐입니다. 항상 강해야 하고 똑똑해야 하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립니다. 실수나 모순은 위협이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당신 안에 무언가가 변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페르소나에 갇힌 사람들은 불완전함을 인정할 수 없고 바로 그 지점에서 정체가 시작됩니다. 칼 융은 페르소나가 우리에게 유용하지만 우리가 그것과 완전히 자신을 동일시할 때 위험해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신을 얼어붙게 하고 내적 변화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막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멈추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을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소나의 팽창입니다. 당신이 연기하는 역할과 하나가 될 때 그 역할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 견딜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리언 그레이와의 연결은 더욱 강렬해집니다. 그는 늙지 않고 삶의 흔적을 겪지 않습니다. 언뜻 보면 축복 같지만 이야기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는 그것이 저주임을 깨닫게 됩니다. 도리언은 이상화된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나 애쓴 나머지 그 노예가 되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완벽한 이미지입니다. 폭발 직전에도 평온한 척해야 하고 붕괴 직전에도 성공한 것처럼 보여야 하며 속이 무너져 내릴 때도 행복해 보여야 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이러한 이미지 유지는 진정성과 진실한 관계, 감정적 자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장을 대가로 치릅니다. 변화하려면 받침대에서 내려와야 하고 성장하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인정해야 하며 진화하려면 당신 역시 결점을 가지고 있음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정체성 전체가 페르소나의 완벽함에 기반을 두고 있을 때 변화를 위한 공간은 없고 오직 연기만이 남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당신이 만들어낸 그 사람은 당신이 본래 되어야 했던 그 사람을 질식시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평생을 사실은 방어기제에 불과한 자신의 한 버전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진정한 심리적 성숙은 페르소나에 순응하는 것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그것을 버릴 용기에서 나옵니다. 진정한 성장은 단절을, 이미지로부터의 분리를 요구합니다. 그것은 오해받고, 비판받고, 거절당하는 고통을 겪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피상적인 인정을 잃을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깊은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융은 이 길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부분, 가장 어두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통합하여 온전해지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이 듣고 있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한다면 더욱 의미 있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앞으로 더 깊은 통찰을 나누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개성화는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 안에서 부정해왔던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식 속으로 가져올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당신이 단지 당신의 빛만이 아니라 당신의 어둠이기도 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욕망이자 죄책감이고 사랑이자 원망이며 관대함이자 질투이고 연민이자 잔인함입니다.
통합한다는 것은 충동적으로나 파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충동이 존재함을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다루는 법을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경우 숨겨진 초상화는 정확히 융이 자율적 콤플렉스라고 부를 만한 것입니다. 억압되고 잊혀진 정신의 일부가 스스로 생명력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마주하기를 피하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더 괴물 같아질 뿐입니다. 개성화 과정에서의 움직임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정신의 지하실로 내려가기를 선택합니다. 어두운 방을 열고 초상화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파괴하거나 도망치는 대신 그것을 연구하고 귀를 기울이며 당신 자신의 일부로 인식합니다. 그 인식 속에서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의식적으로 바라본 것은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당신을 통제할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융은 개성화가 죽음과 재탄생의 과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페르소나는 죽거나 최소한 해체되어야 깊고 전체적인 자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잔인할 정도의 정직함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항상 부정해왔던 것을 느끼고 검열해왔던 것을 생각하며 억압해왔던 것을 욕망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림자는 받아들여질 때 더 이상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 활력, 창의성, 그리고 진정성이 됩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 중 많은 부분이 바로 당신이 가장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것에 숨겨져 있습니다. 개성화는 자기 자신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비난과 운명, 실패를 외부 탓으로 돌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우고 싶은 특성들을 포함하여 당신이 살아온 모든 것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음을 받아들이고 그 지점부터 인식과 겸손, 그리고 확고함으로 자신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리언 그레이가 결코 가지 못했던 길입니다. 그는 초상화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운명을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찾는 자유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더 많은 인정이나 칭찬, SNS 팔로워, 더 많은 돈이나 외부의 검증 속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진정시키고 몸을 해방하며 내면의 비명을 잠재우는 진정한 자유는 오직 당신이 급진적인 용기로 자신을 마주할 때만 가능합니다. 당신이 마침내 자신의 숨겨진 초상화를 들여다보기로 선택할 때 말입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아는 사람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길들이고 통합하며 창조적인 힘으로 변형시키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에 의해 지배당하게 됩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비극은 그의 영원한 젊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던 그의 비겁함이었습니다. 그는 흠없는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도리언을 파괴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그가 숨겼던 모든 것에 누적된 무게였습니다. 이제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면을 키우고 세상에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썩어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용기를 내어 판단이나 죄책감이 아닌 온전한 현존과 책임감으로 당신 자신의 내면을 돌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숭배받기 위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온전해지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온전함은 오직 당신이 자신의 무의식의 큐레이터가 될 때 잠긴 방에 들어가 잊혀진 그림들의 먼지를 털어내고 예곡된 이미지를 재해석하며 당신을 대표하는 초상화를 어떻게 구성할지 스스로 결정할 때 비로소 나타납니다. 이상화되고 얼어붙었으며 거짓된 초상화가 아니라 살아있고
불완전하며 밀도 높고 실제적인 작품, 당신 자신의 존재라는 걸작을 말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어떤 부분을 바라보기를 두려워하는가? 나는 무엇을 너무 오랫동안 숨겨와서 이제는 이름조차 붙이기 어려운가? 댓글에 단 한 단어라도, 느낌이라도, 불편함이라도 좋으니 당신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누는 것 또한 통합을 시작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이야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여정에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채널을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영혼의 깊은 평화와